민원과 정원TV 제56회. 이 방송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법규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법에 의해 침해받는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사회를 향한 청원을 주로 다루는 사회교육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신도시 개발 이제 그만하자 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요, 이 신도시 개발지의 환경 파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서울 진입 교통 혼잡 생각날 거고, 정부의 집장사, 이거 바로 생각나죠?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될 때가 안 됐나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신도시 개발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도대체 끊임없이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도시 개발로 비리가 발생합니다. 여기 6월 3일자 MBN 뉴스에 신종 새로운 투기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태를 촉발시킨 광명시 흥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LH 직원들이 친인척까지 동원해 투기판에 뛰어들었고, 전국 개발 지역엔 기획부동산이 난립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자, LH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데, 이거 뒤에 보면요, 직원 말고가 더 중요한 비리, 투기꾼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 생각 안 듭니까? 신도시를 LH 직원만 도둑질 해먹으라고 자꾸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또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요, 2021년 8월 11일 제28차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 회의에서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군 이전 부지에 3,200가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 수도권은 신도시 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양주에는 그 기존 그 별내 신도시 말고 다사이 신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왕숙 신도시가 예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양정지구라는 또 신도시 발표할 또 그 대기 장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태릉 골프장에 뭐 짓겠다,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뭐 부천 대장지구, 화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광명 시흥지구, 온통 수도권 내에는요 신도시 계획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차를 타거나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저 수많은 아파트들 보이시죠? 이거 도대체 아파트 공화국에 언제까지 신도시 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은 국민에게 득이 될까요? 여기 금년 2월 26일 SBS 비즈 이슈 분석에서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것, 전례 없는 대규모 주택 공급 카드였죠. 이사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첫 베일을 벗은 곳 바로 경기도 광명과 시흥이었습니다. 여의도 크기의 4배가 넘는 부지에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서 일산급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집값을 잡을 확실한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교차합니다. 집값 거품이 잡힐 날이 머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자, 이게 지금 그 광명 시흥 지구인데,
여기 LH가 이번에 비리로 큰 사건이 터졌죠. 요즘에 또 조용합니다만 이 비리 도시, 이 지구 신도시 개발 뉴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도시 개발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신도시 개발, 왜 끊임없이 말썽일까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을 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좋아할까요? 신도시는요, LH공사나 SH공사 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공기업이 토지를 강제 수용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하고 이윤을 거기에 잔뜩 붙여서 건설회사에 팔아먹고 또 자기들 남은 땅에다가 서민주택 짓는다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반공무원들 급여주는데 급급한, 그래서 관리비만 왕창 비싼 그런 신도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을 하면 이 개발 정보를 자기들끼리 공유해가지고 개발 이익으로 한탕을 하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계속 정치인이나 권력층들이 함께 해가지고 계속 신도시를 만드는 거지요. 그들의 재산 증식 기회를 위해서. 그런데 도심 재개발 재건축은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도시 개발은 그렇다 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왜 이렇게 허가받는데 어려운가요? 서울 도심이나 지방의 구도심에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들이 산지에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한다거나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을 그렇게 허가를 안 해줍니다. 정말 알 수 없어요. 이거 재건축 재개발은 투기가 받친다는 핑계로 정부 주도 신도시 개발에만 신경 쓰는 행정 당국과 정치인들. 아까 그 신도시 개발 비리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도시 개발에서 그동안 비리는 이미 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일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은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는 사업인가 봐요. 오직 오래된 집에서 평생 살아온 서민들이 개발 이익을 얻는 것이 배가 아픈지 그들한테는 큰 재미가 없는 행사지요. 그래서 허가를 미루고 지연시키고 그래가지고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신도시로 해결하자,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서민들도요, 살면서 가끔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횡재할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좀 가져봅시다. 서민의 희망마저 짓밟는 정치 이제 좀 그만하고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공공으로 하겠다고 요즘에 정부에서 숟가락을 들이밀고 있는데, 아무튼 서민들 푼돈 버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 건지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 전부 취소시키고 도시재생하겠다라는 거창한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여기 경기신문 어떤 기사 제목을 하나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비판에 대한 도시재생 물음표, 낡은 건물은 그대로 다시 늙는 도시. 이게 뭔 말이겠어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 않나요? 라는 뜻이고, 낡은 건물에다가 공중 화장실이나 좀 지어주고, 이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그 주택들, 뭐 오래된 뭐 공동주택, 뭐 이런 지역에다가 새집 지을 생각은 안 하고, 뭐 골목길 시멘트 벽에다가 벽 하나 그려주고, 또 골목길 그 도로 포장이나 좀 해주고, 뭐 이상한 거 깔아서 멋있게 한다고. 이런 게 도시재생. 이건 그분들은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런 불편한 곳에 살아야 됩니까? 자기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 내가 저 벽에다가 그림이나 좀 그려주고 화장실 밖에 나 하나 좀 만들어줄게. 이런 정책? 여기 주민들 지금 얼마나 화나겠어요. 네? 이거 하나 더 연구 논문 발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에 따라 달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 무슨 뭐 도시 뭐 전문가라는 구모 전문가가 연구 발표한 건데요. 어디다 했나 보았더니 이거 2021년 3월 30일자 통계청 뭐 코스tat 뭐 통계 플러스라는 그 이 금년 또 보모에 게재했더만요. 응? 이런 발표로 해가지고 뭐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 아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자라는 걸 유도하는 그런 논문 아닌가요, 이게? 아무튼요. 신도시 개발 부추기고 재개발 재건축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 발표 등등 이런 사람들요 자꾸 의심스러워집니다. 응? 왜 이런 논문 자꾸 발표해서 말이죠. 도심에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 주택들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하지 못하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재개발 재건축하면요 투기가 뭐 발생돼서 안 된다. 또 도심의 교통지역을 일으킨다. 신도시는요 교통 유발이 더 심해요.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 그거 낸다고 확장한다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들어오는 길이 막혀요. 그러면 또 대안도로 내야 돼. 이게 얼마나 많은 국토 환경을 피해시키는 겁니까? 환경 파괴시키는 겁니까? 아무쪼록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 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문제점이 없도록 이걸 잘 활용해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뭐 한 5층짜리 2층짜리 연립주택 뭐 3층짜리 연립주택 이런 걸 50층 80층 지면 어떻습니까? 뭐 별 까타를 다 잡아가지고 못 지게 하고 허가 안 내주고 좀 제발 좀 신도시 개발 말고 다른 방법 좀 찾읍시다. 기왕 있는 도시 좀 제대로. 그래서요 정부에 주택정책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주택은요 민간이 건설하게 하고 정부는 국민이 주택 구입 시에 정책 대출로 쉽게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을 제안합니다. 지원 방식은 집값의 90%를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하게 하고 기한은 무기한으로 하고 대출 이자는 리보금리에 은행별 가상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이자를 정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쉽게 집을 얻고 또 민간 주택업자들이 건설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 정책을 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참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제 이야기에 동의하면 여기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무튼 정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한 말장난으로 정책하지 마시고 현실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살아있는 정책 발굴 정말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